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짜게 먹지도 않는데 왜 몸이 붓지? 나는 건강식만 먹는데 왜 피곤이 가시지 않지? 나는 약도 잘 챙겨 먹는데 왜 몸이 늘 무겁지?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평생 믿어온 건강 상식 하나가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소금은 건강에 해롭다. 가능하면 싱겁게 먹어야 오래 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생을 소금을 멀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피하던 소금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린 원인이었다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단 한 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마시는 물 한 컵이 몸속 염증 환경을 바꾸고 붓기를 줄이고 피로를 낮추고 잠의 질까지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돈이 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 늘 있는 재료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단 3일입니다. 3일만 실천했는데 몸이 가벼워졌다. 아침이 달라졌다. 붓기가 줄었다. 잠이 깊어졌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과 원리를 쉽고 정확하게 과장 없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건강 상담과 사례를 접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힘든 분들,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 붓기와 염증이 있는 분들, 이분들의 몸 상태를 보면 거의 비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세포가 말라 있습니다. 순환이 느립니다.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약을 드셔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속 청소 시스템이 느려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청소 시스템을 부드럽게 다시 움직이게 하는 방법. 이제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눈 뜨는 순간이 어떠신가요? 몸이 개운하십니까? 아니면 무겁고 둔하십니까? 얼굴이 붓고, 손이 뻣뻣하고, 발이 저리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도 피곤이 남아있는 상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의 생리 원리를 보면 이것은 단순한 나이 현상만은 아닙니다. 몸속 환경의 불균형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전해질 균형이 맞는 체액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세포 기능이 느려지고 순환이 둔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늦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이 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순환이 떨어지고 붓기와 피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방법의 핵심은 소금과 레몬을 활용한 아침 수분 균형 루틴입니다. 단 여기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혈압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 걱정은 당연히 타당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떤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이제 핵심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에서 소금과 함께 사용되는 재료는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이냐고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레몬과 소금이 함께 작용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효과는 단순한 물이나 단순한 레몬물과는 다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동안 대사 활동을 하면서 산화 부산물과 노폐물을 계속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 환경이 산성 쪽으로 기울기 쉬워집니다.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과 비타민 성분은 이 산성 환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소금 속 미네랄은 체액 균형과 세포 외액 이동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수분 이용 효율과 순환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만 마셨을 때보다 레몬과 소금이 함께 있을 때 체내 수분 활용이 더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제 실제 방법을 설명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만병치료법이 아닙니다. 약을 대체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특정 질환 치료법도 아닙니다. 몸의 수분 균형과 순환 환경을 돕는 생활 루틴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가? 레몬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가? 언제 마셔야 하는가? 이 세 가지가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먼저 소금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흰 소금, 정제염은 제조 과정에서 대부분의 미네랄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염화 나트륨 비율이 매우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짠맛은 강하지만 미네랄 균형 측면에서는 단순한 편입니다. 반면 천일염, 자연염, 광물염 계열 소금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내 전해질 균형에 관여하는 성분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에서는 미네랄이 남아있는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간수를 제거한 천일염 또는 자연 건조염 계열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물의 온도입니다. 찬물은 위장과 장의 운동을 순간적으로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위장 점막 반응이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물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이제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대략 200ml에서 300ml 정도입니다. 여기에 소금은 한 꼬집입니다. 여기서 한 꼬집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정도, 혀에 짠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 이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아주 소량 넣습니다. 티스푼 기준 약 절반에서 한 스푼 사이. 맛이 상큼하게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레몬 반 개를 짜 넣는 것은 과량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섭취 시간입니다. 이 루틴의 핵심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밤 동안 우리는 수분을 사용하면서 혈액 점도가 약간 높아진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수분과 전해질은 순환 시작을 부드럽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위장과 장의 아침 운동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천천히 한 컵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위가 약한데 공복에 괜찮을까?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물의 양을 조금 늘리고 소금 양을 더 줄입니다. 둘째, 레몬즙 대신 얇은 레몬 조각을 물에 띄우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 자극이 완만해집니다. 이제 3일의 변화 단계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에서 3일이라는 기간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체내 수분 균형과 배출 반응이 초기 변화를 보이기 쉬운 기간이 대략 이틀에서 4일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첫날에는 장운동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변이 평소보다 부드러워지거나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분 이동과 장 반응이 활성화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둘째 날에는 붓기 감소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얼굴 붓기나 저녁 발목 붓기가 완만해지는 변화를 체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분 정체가 줄어드는 과정과 관련됩니다. 셋째 날에는 피로감 변화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하지만 수분 균형이 맞아지면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 효율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러한 체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변화는 질환 치료가 아니라 생활 환경 변화에 따른 생리 반응입니다. 이제 식단 연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레몬 소금물 루틴을 하는 분들께 저는 단백질과 채소 섭취를 함께 권장드립니다. 특히 삶은 달걀과 브로콜리 조합은 아침 영양 균형 측면에서 매우 좋습니다. 달걀은 소화 흡수가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시니어 분들의 근육 유지에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 환경과 대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레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비타민 환경이 보강되어 흡수 효율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제염 과량 사용 금지입니다. 짠맛이 강한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혈압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식사 직후 섭취 금지입니다. 식후에는 위산 분비가 활발합니다. 이때 수분을 과량 섭취하면 소화 환경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복 또는 식전 30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량 섭취 금지입니다. 하루 1컵, 많아도 2컵 이내입니다. 그 이상은 전해질 과다 섭취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 고혈압 환자,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은 의료 상담 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제 보조 루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귀 마사지입니다. 귀에는 많은 신경 분포가 있습니다. 특히 자율신경과 관련된 반응점들이 존재합니다. 아침에 레몬 소금물을 마신 후 귓바퀴를 부드럽게 위아래로 문지르거나 눌러주는 동작을 약 3분 정도 시행합니다. 이 동작은 말초 혈류를 증가시키고 각성 반응을 부드럽게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귀 중앙 부분을 누르는 동작은 배설 반응과 관련된 신경 자극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함께 시행하면 아침 배변이 더 원활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제 유지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일 집중 루틴 이후에는 일주일에 5일 정도 아침 루틴으로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주말 이틀 정도는 쉬거나 레몬 대신 사과 식초 소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극 적응을 줄이고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뇌 건강과 수분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는 밤 동안 노폐물 배출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는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침 수분 보충 루틴은 뇌 순환 환경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수분 섭취 습관이 있는 분들이 집중력과 각성도가 더 좋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생리적 수분 균형과 관련된 반응입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몸의 기본 환경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 몸을 위해 물 1컵을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몸을 존중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레몬 소금물 루틴은 작고 단순하지만 수분 균형과 순환을 돕는 생활 방법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십시오. 과량 사용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된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 생활에 하나의 실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인생우반 건강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제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